예, 은하수 농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소중한 시간에 정말 우리가 놓치고 농사 짓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지 재배건, 시설 재배건, 나는 잎채소를 재배하건, 나는 과일 재배를 하건, 모든 재배자들에게, 노진이 시설 재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2배 이상 늘려주는 저의 20년 넘은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농업 관련 논문은 아니지만 인문 관련 논문을 거의 한 10여 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A와 B 관계, A와 B, C 관계, 이러한 그 관계를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농사도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상을 비교하는 그런 농사들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탓을 많이 해요. 기후 탓.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농사를 망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옛날에 5년에 한 번씩 논둑이 무너져서 논 다 쓸려 내려가서 망했고, 장마가 너무 길어서 망했고, 비가 너무 안 와서 망했고, 또 어느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망했고, 어느 해는 또 작년 겨울에 눈이 너무 안 와서 망했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망했고, 맨날 기후 탓 농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제에서 시설로 다 들어갔잖아요. 벼농사 지는 곳에 무슨 특수 재배하는 지자체가 나온다면 다 논에 비닐하우스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래서 노지 재배건, 시설 재배건, 오늘의 제 강의가 제가 3년 동안에 걸친 관찰한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빛, 온도, 수분에 대해서, 이것은 식물 성장의 3대 요소잖아요. 작물에 되면 작물의 3대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제가 그냥 두서없이 오늘은 3년 동안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PDP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오리젠테이션 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반론 제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태양입니다. 이 태양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농사꾼들은 이 소중함을 얼마나 알고 농사에 임하고 있습니까? 시설 재배건, 노지 재배건, 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우리는 무시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요소 중에 이 빛, 온도, 수분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3대 요소라고 해요. 식물이지만 작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물도 마찬가지로 빛, 수분, 온도, 요게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작물 성장과 성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근데 지금은 이 태양의 이 소중함을 무시한 농법, 아니 무시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수확량을 늘리고 하기 위한 시설 재배로 전환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례가 아니라 다 같죠. 이채소류 중에서 모든 게 같고, 좀 더 비닐하우스 다 들어갔잖아요. 또 요즘은 과일 종류로도 뭐 체리, 포도, 뭐 복숭아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시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팜, 그다음에 작물 뭐 식물 공장, 작물 공장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다 이미 최선진 농법으로서 등장을 해서 지금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사꾼은 상당히 농사 짓는 게 이제 돈으로 농사 짓는 시대가 됐어요. 작물 공장에 대해서 상부 저보고 저는 이조 시대 농법, 뒤로 물러나는 농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생해서 농사를 짓냐 뭐 이러는데 저는 태양 때문에 그럽니다. 저 태양의 소중함을 알기에 캐캐묵은 옛날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 재배건 노지 재배건 모든 사람에게 당도가 안 나오네. 왜 당도가 안 나올까? 과일이 숙성되지 않네. 왜 숙성되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 사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 방법식을 얘기를 해요. 이런 스마트팜 이런 농사에 있어서도 저 태양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어떤 그 LED 전등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빛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대체 빛을 이용해서 농사에 적용하자. 그 효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증적인 사례를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00평 정도 하는데 한 10억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효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10억 정도 투자해서 스마트팜 그 작물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뭐 이런 노지 재배에서 한 4, 5천 평 수익과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리 가는 것 같다. 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구 아들이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져주는데, 세동 져주는데 견적이 1억 6,500 나왔다. 간정파고 뭐하고 하나 짓는데 5,500만 원씩이고, 간정파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1억 8천 정도 한 동 지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농사법, 돈 들이는 농사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또 명확하게도 소비자의 권한이다. 저 빛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빛 에너지, 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람이 세게 불어요. 저 스카이블루 흔들리는 거 보십시오. 이 정도면, 키 작은 스카이블루가 이 정도면 바람이 세게 불어요. 이게 이제 자연풍이라고 하죠. 스스로 온도를 조절해주는 선풍기와 같은 시설 재배에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그런 환풍기와 같은 역할, 이 자연풍을 또 무시하잖아요. 예? 작물이 이러한 그 자연풍을 시설 재배에 들어가면서 이런 바람, 참 시원한 바람도 작물은 맡을 자격이 없나요?
자격을 상실하지 걸리 갔을 경우 예, 여기서부터 실증적으로 할게요.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02년도니까 22, 3년도 예, 제가 배농사를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넘어 진산면 삼가래에서 약 한 1300평 정도의 배나무 549그루 벅차서 1년 만에 반절에서 279그루 배나무 농사를 질 때 제가 깜빡하고 그 배나무 밭에 전등을 끄지 않고 집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야, 이거 농사에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지재배건 시설재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에 예? 적합한 이 빛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배 성장 과정을 한 2주 정도 이 불을 켜놨었는데 정말 그 강압성 작용이 밤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빛에 의해서 그때 관찰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그냥 여기 태양광 에너지 그냥 놨겠습니까? 예? 그냥 놓은 게 아니죠. 이 정확하게 3년 3년 전 그때 2월 달 정도 3년 전 2월 달이니까 3년 3개월 만에 설치하면서 바로 이 태양광도 여기다 설치를 해놨죠. 예,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나무 큰 거 보십시오. 예, 나무 큰 거 보세요. 그냥 컸겠습니까? 예, 요런 부분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더라도 작물이 성장하는 요소에 대해서 빛과 온도, 수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는 사람이 좀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분명히 해드리고 우리 농업이 제2의 혁명을 이루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개념은 생산자건 소비자건 제2의 농업혁명을 이루자라고는 측면에서 제가 뭐 거의 2만 평에 가까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제가 오늘은 두서 없이 서두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리하는 대로 PDP 작성을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돈 들이지 않는 농사법, 힘들이지 않는 농사법, 그러면서 돈이 드는 농사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은하수 농원에서 이 빛 에너지, 이 소중한 태양을 무시한 농법에서 이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농법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뭉그루 종류요. 4년 전에 심었습니다만은 그 밤에 그 태양광을 쐬지 않는 거, 약 한 47cm 이렇게 3년 전에 심었는데 47cm가 컸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루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 가서 보도록 할게요. 뭉그루 종류 또 3년 전에
예, 이것도 47cm. 예, 지금은 이 밤에 그 빛을 보지 않은 뭉그루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예, 빛을 보지 않은 뭉그루, 이것도 보시다시피 약 한 48cm 정도를 컸죠. 저 위에 이제 스카이블루가 있으니까 스카이블루도 빛을 보지 않고 3년간 자란 거. 예, 이건 뭐 35cm 예, 자라고 있습니다. 스카이블루가. 또 하나 더 볼까요? 예. 밤에 야간에 그 햇빛을 보지 않은 거 스카이블루 3년 동안 40cm를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 보시다시피 예, 스카이블루 40cm 3년 동안 햇빛을 바라지 않은 것은 요 정도 컸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은 태양광 빛을 보고 자란 뭉그루와 스카이블루를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뭉그루와 스카이블루를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농장에 큰 정원수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뭉그루가 있는 방향에서는 동서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오후 한 3시, 워낙 크기 때문에 3시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하루 뭐 받아야 겨울에는 뭐 2~3시간, 여름에는 한 5~6시간 받고 자라는 뭉그루와 스카이블루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사꾼은 참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연구 많이 해야지, 그래야 살아남지.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농사를 치면 돼. 에이, 뭐 남들 하는 만큼만 하지 뭐 이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일단은 뭉그루 예, 크기가 60 컸어요. 예.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 한번 볼까요? 스카이블루 예, 크기가 50 예, 50 컸죠? 예, 스카이블루 50 컸습니다. 자, 저 밑에 방금 전에 체크했던 것은 뭐 스카이블루가 40, 뭉그루도 40 정도인데 한 10cm 더 컸어요. 자, 이것은 뭐냐? 바로 이거. 예. 제가 태양광을 그 두 난구 사이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죠. 이것이 밤에 비춰준다는 거죠. 낮에는 햇빛을 보지 못하지만 밤에는 빛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강압성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저 밑에 거 본 거 10cm 정도 덜 큰 것은 낮에 하루 종일 햇빛의 에너지를 받았지만 밤에는 보지 않았던 거. 어떤 게 더 성장이 잘했죠?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성장이 더 잘했죠? 예, 한 10cm 정도 더 성장을 잘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농민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빛의 에너지의 효과,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바로 저 위에 낮 햇빛 다 보죠. 밤에 빛 에너지 그대로 쓰이죠 했을 때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빛의 에너지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낮 빛 에너지를 철저히 쐬고 아침에 해 뜨기 전 한 1시간에서 2시간 빛 에너지 보지를 못하고 저녁에 해 질 무렵 해서 형광이 뜰 때 이 태양광
태양 전등이 켜지기 전 한 2시간, 1시간, 2시간 보지 않는 그 강경에서의 여러분들의 빛의 효과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전에도 넉넉히 작년에도 이 동영상을 찍어도 될 뻔했고 재작년에 찍어도 될 뻔했고 왜? 이것을 2월달에 심었다라 가면 바로 10월달 됐을 때 이 변화를 느꼈거든요. 변화를 느꼈는데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근소한 뭐 그러겠지 라는 그런 의심이 살까봐 3년을 기다려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학자들, 농업에 관련돼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존중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뭐 포도 전문가다, 딸기 전문가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뭐 이러이러한 병이 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거 치세요. 물은 어떻게 몇 평에 몇 톤을 주세요. 예? 당도 높이는 방법은 뭐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쓰립니다. 진정한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였는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대체 에너지를 찾아서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자, 노지 재배해서 노지 재배가 시설하우스로 간 이유가 뭡니까? 포도라든가 딸기라든가 모든 것이 시설하우스로 다 들어갔는데 왜 시설하우스로 갔죠? 예, 우리나라는 강우량 그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죽어요, 뿌리가. 그리고 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전부 다 논에 딸기 농사 짓고 뭐 토마토 농사 짓고 다 시설하우스에서 그걸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강가에서 맛이 어떠고 저쩌고 논의를 해요. 재배법이 왜 뭐 틀려서 뭐 당도가 떨어졌다, 뭐 사인머스켓이 첫 해에는 맛이 좋았는데 둘째도 좋았는데 셋째에는 재배법이 뭐 잘못돼서 웨이크만 방식 어쩌고 저쩌고 평덕식 어떠고 저쩌고 그러니 당도가 오지 않는다, 뭐 재배법이 잘못됐다라고만 논의를 하지 식물이 자라는 강합성을 일으키기 위한 잎이 강합성은 바로 당도를 높이는 유일한 뭐 수분 이런 온도 전부 다 합성해서 또 17가지 미네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따지기 싫어요. 뭐 질소가 어떻고 뭐 마그네슘이 어떻고 뭐 칼륨이 어떻고 인산이 어쩌고 저쩌고는 저는 알 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뭐 본인들이 전문가다라고 해서 당도가 안 오니까 이걸 주세요. 뭐 하세요? 양은 얼마나 주세요? 그런 어려운 걸 왜 가리킵니까? 쉬운 방법을 두고. 제가 100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3년에 걸친 결과를 말씀해 드리도록. 바로 여기는 낮에 햇볕 그대로 다 받고요. 해 뜨기 전 한두 시간, 그 다음에 해 질 무렵 한두 시간을 제외한 밤에 제대로 햇빛을 받습니다. 자, 형광등은 저기 있죠. 여기 저 태양 전등. 거기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을 볼까요? 예, 크기. 아이고, 더 해야겠네. 예, 크기를 볼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예, 얼마죠? 예, 75cm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놈 볼까요? 태양전지는 여기 있습니다. 예, 크기 얼마죠? 80입니다.
예, 태양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 여러분, 예, 저렇게 보이시나요? 1m 10입니다. 예, 제대로 보고 자라는 거죠. 예, 1m 10입니다. 그러면 저쪽 전혀 낮 햇빛만 본 것은 40cm 컸잖아요. 거의 뭐 2.8배 이렇게 큽니다. 또 태양광으로부터 또 이제 이거한테 가려가지고 또 멀리 있는 놈 볼까요? 예, 요놈 80입니다. 예, 스카이블루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형광등 있었는데 오래 뗐어요. 예, 스카이블루 예, 95입니다. 95. 자, 이쪽에 있는 거 태양광 있죠? 이쪽에 있는 놈 예, 90입니다. 예, 예, 뭐 일자 저건 그렇다 치고 예, 요놈 90입니다. 예, 또 저쪽으로 쭉 다 크니까 여기 다 있었는데 태양광을 빼가지고 저쪽으로 옮겼어요. 예, 여기 태양광 있죠? 태양광 전등 있잖아요. 이게 거의 자란 놈. 이놈 110입니다. 예, 요놈 예, 이놈 80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밤에 빛을 보고 밤에 태양광 빛을 보고 자란 작물, 예, 뭉그루와 스카이블루의 크기를 자 보지 않았던 것, 햇빛만 보고 자랐던 놈을 첫 번째 보여드렸고, 그늘진 곳에서의 뭉그루와 스카이블루의 성장한 과정. 그러나 그 옆에는 가운데 두 그루를 봤습니다만은 두 그루 가운데 제가 또 태양광 전등을 설치해서 봤고요. 여기는 24시간 헌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동영상에 나타났듯이 밤에 전부 다 헌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여러분 지켜봤습니다. 성장성을 봤습니다. 물론 토양이 어쩌고 저쩌고 저쪽은 산도가 어쩌고 똑같습니다. 산도 65. 여기 캐서요, 산도 갖다 줬고 저 밑에 있는 것도 캐서 흙을 파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산도 다 측정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거리가요, 지금 없는데 저까지 거리가 그 40m, 50m 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산도. 예,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서부터 진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딸기꿈이 비싸요. 딸기를 조금 사왔더라고. 어떻게 딸들이 딸기를 좋아하는데 많이 갖고 오야 되는데 조금 사와가지고 먹고서 저한테 딱 3개를 남겨놨어요. 저 먹으라고. 저 딸기 농사 90년, 91년, 92년도에 딸기 농사를 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인데 어머님이 너무 딸기밭 품팔러 다녀요. 그래서 제 마음이 쓰더라고요. 30살 됐던 제 마음이, 자식은 빈둥빈둥 놀고 하는데 엄마가 넌 품팔러 다니는 게 마음이 쓰려서 엄마 안 가면 안 돼? 내가 마음이 아프네? 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 가면 동네 사람들 일 바쁜데 안 도와주면은 욕한다는 게요. 자식 뭐 저렇게 키우면 뭐해? 훌륭하게 키우면 뭐해? 그런 사람들, 일 안 하는 동네에서는 자신이 훌륭하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일 안 나가는 사람한테, 품팔지 않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욕한다는 게요. 자식 잘 되니까 각오를 모르고 잘한다고, 힘들 때 좀 도와주면 어떠냐고, 그래서 간다고 그래. 그래서 제 마음이 엄마 아프니까 엄마가 몇 동 하면 딸기 할 수 있어, 제가 조금 도와주고, 또 저희 아버지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쉬운 5 먹고 첫 삽질이 삽을 갖다 낮에 하루 종일 들고 다닌 건 처음이다, 생전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딸기하다 조금 용돈 드렸는데 그 두동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두동은 할 수 있다는데 아버지하고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할 것 같습니다. 자, 품팔러 다니는 게 제가 마음이 거슬리네요 했더니 네가 너 마음 거슬리는 것 있지만 내 마음도 거슬린다. 그러면은 뭐 한번 엄마가 한다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철장 중고를 사다가니 저 두동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 도움을 받아서 딸기 그때 당시 한 동에 뭐 순수 이익은 한 동에 한 700~8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세 동을 한 3년 딱 짓고서 제가 이제 뜨면서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해서 농사를 간둔 적이 있습니다. 딸기 농사. 그 딸기를 저는 그렇게 먹진 않습니다. 제가 딸기 농사를 많이 져서 자주 주게 하는데 어느 날 올 뭐 한 2~3달 전에 딱 3개만 남겨놔가지고 좀 더 남겨놓지 내 몫은 이것밖에 없어 저녁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딸기가 워낙 비싸서 뭐 비싸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한 해에 10개는 먹고 자라야지 3개만 먹고 끝장내라는 게야. 그랬더니 이것만 먹어봐 그러더라고요. 왜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딸기가 안 됐냐 라고 하니까 첫 마디 꽃이 안 왔다는 겁니다. 12월달 1월달 눈 내리고 뭐 구름 끼고 해서 햇빛이 쬐지 않아 가지고 꽃이 안 와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딸기가 비싸답니다. 하하. 왜 그 대안을 못 찾을까? 왜 대안을 못 찾을까? 왜 날씨 탓만 할까? 왜 기후 탓만 할까? 날씨와 기후 탓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시설하우스로 전국에 있는 논에 무슨 특수 재배한다라는 논에는 처음 다 비닐로 다 세워놓고 그렇게 시설로 다 들어가 놓고서는 그 다음 대안을 찾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누구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이나 작물 공장에서나 LED 전등 쓸 줄 알았지 누가 씁니까? 물론 잎채소하는 깻잎 채소하시는 분들은 영양 생식을 하기 위해서 예전서부터 비닐하우스에 전등을 켜놔서 생식 성장을 못하게끔 해서 깻잎을 따서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게 깻잎 농사 얼마나 그 지혜롭게 깻잎 농사를 좋았습니까? 예? 밤에 어디를 가더라도 비닐하우스가 불이 켜졌다. 저 집은 깻잎 농사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년도 제 건의에 의해서 그 딸기 농사를 졌다라 하면 그 이후로는 깻잎 농사를 지더라고요. 시골 텃밭에 깻잎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가서 이제 뭐 주말을 이용해서 가서 따드리고 또 뭐 10개씩 해서 판매하는데 좀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다들 깻잎에 이제 다른 사람은 깻잎을 따는데 엄마는 깨가 생식 성장을 해가지고 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마을 이장한테 저 전부성 때에 가로등 좀 하나 설치해 주시죠. 왜 그러냐? 나이 먹은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디 마실 갔다 오다가니 컴컴하면은 혼자 계신데 컴컴하면은 뭐 돌불에도 걸려서 넘어질까봐 그런다니까 바로 그 텃밭은 그걸 가로등을 해주는 순간 깻잎이
생식성장을 하지 않고 영양성장을 계속해서 늦게까지 깻잎을 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이거 깻잎이 어째, 예? 가로등 때문에 오랫동안 더 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장한테 얘기해서 설치해달라고 했어. 별도로 엄마가 전기시설 하기에는 그렇잖아. 맨날 껐다 켰다 하려고 해도 불편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우리 시설 재배에 모든 잎채소 스마트팜이라든가 작물 공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 재배에 구름 낀 날 장마철에 우리나라는 뭐 5월 말서부터 6월 달 내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길게는 2달까지 장마철이 가잖아요. 한 4, 5년, 5,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57일 동안 단 하루도 햇빛이 끼지 않는 날. 이런 때는 작물 아주 그냥 작살나잖아요. 그런 때 불을 켜주자는 겁니다. 저녁에도 불을 켜주자는 겁니다. 딸기 농사 꽃이 안 왔다고요? 불을 켜주자는 겁니다. 예. 백열전등이라도 켜주자는 겁니다. 뭐 그것을 촘촘하게 켜주는 게 아니라 뭐 한 5m, 10m 간격이라도 켜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합성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강합성 작용을 잘한다라는 것은 당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시설 재배 멋지게 들어가 놓고 예? 제가 포도에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노지 재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요즘 보고 있는데 다들 타다는 게 사인머스켓이 맛이 없다. 맛이 없을 수밖에요. 타 시설로 들어가 놓고 장마철에 예? 빛 안 주는데 뭐 맛이 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생각해보는 이것을 제가 이제 그 PDP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이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나 해보십시오. 밤에 불 켜주십시오. 예. 장마철에 낮에 불 켜주십시오. 예. 언제까지요? 수확하기 한 달 전까지. 이제 생식성장해서 이제 당도 높이려면은 일단은 이파리 무성하게 해야 되고, 예? 계속해서 영양생식을 키워준 상태에서, 예? 잘 키워놓은 상태에서, 예. 그때까지. 밤에 불 켜줍시다. 전기 많이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갑니다. LED 그냥 뭐 하면은 뭐 우리가 한동에 100m지 않습니까? 예? 그냥 10m 간격으로 10개 켜주십시오. 여러분한테 놀라운 수확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작물 공장에서 100평이면은 4,000평의 노지 재배와 똑같은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는 안 켜줄 겁니다. 저는 태양으로 재배를 할 겁니다. 저는 40년 전 농사법, 조선시대 농사법을 지켰습니다. 왜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마운 태양을 이용하는 농사법, 지금 바람 소리 들리죠? 예, 나무 많이 흔들리죠? 예,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 바람에 의해서 온도 조절하는 농사법, 예, 고맙게도 비 내려주면 공짜로 공짜 수분, 밤의 이슬, 예, 그 아까운 밤의 이슬, 그 고마운 밤의 이슬을 이용한 농사법, 예, 뭐 할 일 없이 맨날 예, 간장 파가지고 물 주다 판나는 농사법이 아니라 밤이 내려지는 고마운 농사법, 또 바람이 불어줘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예, 뭐 비닐하우스 창문 열었다 닫았다 그 짓 하지 않는 농사법, 예, 형광등 필요 없는 농사법, 예, 고마운 태양을 이용한 농사법, 예, 요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저쪽에 가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태양만 보면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죠. 예, 차에선 쓴다고 해서 얼굴 선크림 덧칠하죠. 몸에 해롭다고 해서 저기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죠. 오로지 가시광선에 대해서만 칭찬할 줄 알죠. 뭐 감마선 베타선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죠. 예? 태양이 속에 핵분열을 해서 예? 이렇게 우리한테 지구까지 보내준 이 고마운 어마어마한 빛의 에너지를 어제 중간에 또 전기줄이 흘러가지고 태양광이 천연 재배를 하려는 사람한테 전기줄이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여하튼 저 태양을 소중히 여기는 농사꾼 은하수 농원입니다. 예, 포도 작년 가을에 식재한 것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오늘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광 전등을 설치했습니다. 예, 얼른 크라고. 얼른 커서 강압성장이 낮이나 밤이나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들 하루 10시간 그 태양 뜰 때 너는 최소 22시간 빛을 쬐고 강압성 작용을 잘 하라고. 그래서 빨리 크라고 요 태양광 전등을 설치해 줬습니다. 예. 올해 열 줄 알았더니 열매가 열질 않았네요. 그러면 당도도 어떤 관계인가 더 세밀히 지켜봐야 되는데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결론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예,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전 배밭에서 경험했던 사실과 정말 뭣도 모르고 전등을 켜놓고서 한 2주 동안 관찰한 결과 배 크기가 커졌고 다른 거에 비해서 커졌고 이파리가 좋아졌고 나중에 이제 당도도 좋은 것을 느꼈고 그렇듯이 지금 시설 재배에 들어가서 날씨 탓만 하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뭐 꽃이 안 와서 뭐 수량이 떨어졌다 감소했다 또 당도가 어쩌다 저쩌다 떨어졌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요소 빛, 온도, 수분 그 외에 뭐 토양이니 또 뭐 다른 게 있지만 일단 중요 요소. 예, 여기 보십시오. 차광만 쏙. 예, 어떤 식물도 못 올라오잖아요.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있긴 있어요 속에. 그러나 얘는 빛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90%니까 다 없잖아요. 여러분 뭘 봐요 뭘. 자, 이 속에 보세요. 아니 이 비닐 제가 이 차광망 속을 보여주잖아요. 허허 참나. 자, 빛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지금 못 올라오잖아요. 예? 빛이 그렇게 중요한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차광망도 사실은 깔았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수분은 여러분들 간정시설 다 해가지고 시설이니 어디든지 노진이 전부 다 물 주는데 걱정 않죠. 논말대로 뭐 300평에 뭐 15톤 줘라 20톤 줘라 주는데 지장이 없죠. 가물었을 때 예? 장마철에도 시설하우스니까 물 주는데 지장 없죠. 온도 예, 비닐하우스 열었다 닫았다 그 짓 하고 있죠. 이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예? 바람 쏘서 불잖아요. 예? 이 자연의 선풍기, 에어컨과 같은 선풍기, 이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시설로 들어가서 뭐 시설 재배 장점이 많죠.
수확량이 많다. 관리하기 편하다. 재배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나 처음에 농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설 한 동 짓는데 견적이 5,500 나왔다고. 와서 뭘 재배해서 성공하려면 3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생활비 300씩은 쓴다라고 봤을 때 그냥 생활비로 1억 5천 들어가는데 거기다 시설 투자를 해? 뭐 몇십억 갖고 귀농귀촌하는 겁니까? 왜 그런 법을 가르쳐줘요? 귀농귀촌 할래도 무서워서 못해. 땅도 없을 뿐더러 땅 사야죠.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간다죠. 어머나 3년 동안 뭐 먹고 살아? 60억 없이는 귀농귀촌 누구 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했을 때 저 무슨 얘기 한지 알아요? 지금 하다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 짓지 뭐.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제 인생이 꼬였을 때, 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냐는 질문에 농사나 지러 가야겠다. 시골에 땅 한 평 없는 놈이 그 짓을 했어요. 참, 생각 없이 젊음을 보낸 거죠. 여러분, 빛의 소중함.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수확을,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 딸기, 뭐 들어간 뭐 채소, 모든 거, 뭐 포도, 체리, 모든 재배의 수확량을 2배 확대시킬 겁니다. 당도를 몇 브릭스 올라간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당도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 수익 창출 배로 올려줄 겁니다. 3년 만에 두고두고 하고 싶었던 얘기 꽁꽁 참았다. 그 누가 이 얘기를 할까? 정말 유튜브로 3년 동안 보면서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2의 농업혁명을 이루어줬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않더라고요. 아무도 안 씁니다. 빛의 소중함, 식물 성장에 뭐 3대 요소가 있듯이 그 식물 성장이 작물 성장에 3대 요소가 되잖아요. 맨 처음 나오는 게 빛입니다. 빛.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수분입니다. 예? 빛의 효과를 받잖아요. 쐬지 못하면 죽는다. 예, 빛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광막까지 쳤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요.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는데 무슨 당도가 있대요? 아니 이파리 강압성 작용을 못하는데 무슨 당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장마철에만 뭐 1년 강수량이 뭐 1800mm, 뭐 1300mm에서 1800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여름에 거의 80%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뭐 800에서 1200mm 내리고 하잖아요. 그 장마철에 뿌리가 다 잠겨서 논에다 뭐 어떤 재배, 무슨 재배를 하든 논에다 재배를 하면 다 뿌리가 썩어서 망하는 농사 지니까 전부 다 그 돈 들여서 비닐을 저어서 시설 재배로 들어갔잖아요. 시설 재배로 들어가니까 햇빛을 못 받네? 그러니까 당도가 안 나오네? 뭐가 어쩌네? 예.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제 말에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시설 하우스에, 볼 것도 없어요. 예, 스마트팜, 작물 공장, 전부 다 LED 전등으로 작물 재배하잖아요. 그러나 사 먹는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중한 저 높이 떠 있는 태양을 바라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을 내리쬐고서 자란 이 작물과
그냥 전등으로만 자란 작물과 여러분 우리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낫겠습니다. 바로 이런 걸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질 않네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농업 전문가들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논문 엉뚱하게 무슨 농약을 쳐가지고 뭘 어떻게 해? 에이 얘라이. 저는 그렇잖아요. 농약을 연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미래의 살인자다. 네? 우리를 서서히 죽이지 않습니까? 친환경 재배.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명을 20년 더 연장시키는 농사법을 저는 추구한다. 예. 저는 철저히 윈윈 어그리컬처 메소드 상생농법 어떠한 것도 투여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은하수 농원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 말에 토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농업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의 인연이 있었길래 농업을 계속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의 면소재지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74, 75, 76, 78 하여튼 그 70년대 중반에 시골에 있는 면소재지는 농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배웠는지 2학년, 3학년 후에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것은 뭐 사과 종류, 그 무슨 과일 같은 거 종류의 질병, 병균, 병충해 뭐 이런 거 조금 기억나고 뭐 소의 임신기간, 토끼 임신기간, 염소의 임신기간 문제도 그래서 임신기간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 다 알죠. 뭐 토끼가 뭐 28일, 염소 145일, 돼지 150일, 뭐 소 280일 뭐 이런 거나 예고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50년 전 제가 농업을 경험했던 거고 그 이후로 80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우연치 않게 저희 이중 사촌님이 인선재배에 종사했기 때문에 인선재배에 좀 같이 농약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 시골에 뒷산이 있어서 염소를 한 20마리 먹였었고 또 그러다 90년도, 91, 92년도 제가 한참 돈 들어가는 공부할 시점에는 딸기 농사 3년을 그 어머니와 아버지 좀 쉽게 얘기해 가지고는 품팔러 가는 엄마가 있어서 그 농사를 딸기 농사 3년을 했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일이 이제 없어서 2002년도에 배농사 3년 했고요. 그리고 또 염소 또 한 3년 키웠고요. 그러면서 계속 종사하지 않다. 최근 이제 5년서부터 호두농사 5,500평, 밤농사 5,000평, 천문동 1,400평. 그러면 이제 복합 경영으로서 사과 재배, 포도 재배 이런 걸 이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시골 면소재지 나와가지고 농업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접한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운 거 조금 심도 있게 한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